안녕하세요. 올킬입니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리고요. 스포츠 정보 공유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같이 먹읍시다.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홈팀 AS 로마 포메이션은 3-4-3이며 퍼거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동시에 발휘하며 팀의 공격 기점이 된다. 엘 샤라위는 좌측에서 폭발적인 돌파와 컷인 슈팅을 통해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흔들며 박스 안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든다. 마니 코네는 박스투박스 움직임으로 후방과 전방을 매끄럽게 연결하며 순간적인 패스로 퍼거슨과 엘 샤라위에게 결정적 기회를 제공한다. AS 로마는 코네를 중심으로 한 전진 빌드업과 이선의 침투를 결합해 공격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패턴을 완성하고 있다. 그래서 상대가 라인을 내리고 버티더라도 박스투박스 전개와 날카로운 마무리 루트로 실점을 강요할 수 있다. 원정팀 토리노 포메이션은 4-3-3이며 지오반니 시메오네는 박스 안에서 피지컬을 활용한 마무리에 집중하지만 전방 지원이 늦으면 고립된다. 블라시치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전환 패스를 시도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볼 간수가 흔들리는 장면이 잦다. 카사데이는 활동 반경을 넓혀 빌드업에 참여하지만 세밀함이 떨어져 전개 속도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토리노는 수비적으로 포백 간격 유지가 흔들리며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주변에서 대응이 늦는 장면이 반복된다. 특히 박스투박스 전술에 취약한 약점은 이미 여러 경기에서 드러났고 이번 매치업에서도 그대로 노출될 공산이 크다. AS 로마는 마니 코네의 박스투박스 전개와 퍼거슨의 샤라위의 마무리 조합으로 공격 완성도를 끌어올린다. 토리노는 박스 주변 수비 집중력이 부족하고 박스투박스 전술을 막아내지 못하는 약점이 드러난다. 전술적 상성과 경기 밸런스 모두 로마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에서 앞선 AS 로마가 승리를 가져갈 전망이다. 홈팀 셀타비고 파블로 듀라는 빠른 발과 넓은 활동 반경으로 측면을 휘저으며 드리블 돌파와 공간 창출 능력에서 강점을 보여준다. 이아고 아스파스는 노련한 움직임과 특정각으로 여전히 팀의 결정적인 순간을 책임지는 해결사다. 에일라익스 모리바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압박을 앞세워 템포를 끌어올리며 수비와 공격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 전술적으로는 3-4-3 전형을 활용해 측면 윙백과 전방 스리톱의 연계를 극대화하고 홈에서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질식시키는 운영을 즐긴다. 특히 홈팬들의 강한 응원은 경기 내내 압박 강도를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원정팀 지로나 스투아니는 제공권과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점에 능하지만 기동력이 떨어져 빠른 전환 상황에서는 고립되기 쉽다. 아스프리아는 측면에서 스피드를 살린 돌파를 시도하지만 수비 라인을 뚫어낼 지원이 부족할 경우 효율이 떨어진다. 르마는 공격 전개에서 연계와 볼 배급을 맡지만 압박이 거세면 패스 선택이 제한되고 실수가 늘어난다. 지로나는 4-2-3-1 전형을 통해 안정적인 수비와 중앙 장악을 노리지만 원정에서는 강한 압박 앞에서 전개가 쉽게 끊어지는 단점이 반복된다. 특히 수비 간격이 벌어질 때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약점을 드러내며 실점 위험이 커진다. 셀타비고는 홈 경기에서 강력한 압박과 응원 열기를 등에 업고 상대를 질식시킬 수 있다. 아스파스의 노련함과 듀란의 돌파, 모리바의 활동량이 맞물리며 공격 완성도가 올라간다. 지로나는 원정에서 약세가 뚜렷하고 전개 속도에서도 밀리며 수비 불안이 노출될 수 있다. 결국 홈의 압도적인 분위기를 등에 업은 셀타비고가 승리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홈팀 벌리 포메이션은 4-2-3-1로 배치되며 포스터가 최전방에서 활동하며 타깃 역할을 맡고 있다. 앤서니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를 통해 공간을 노리지만 돌파 이후의 결정적 마무리에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컬레는 중원에서 압박 회피와 볼 배급을 책임지지만 상대의 강한 전방 압박에 흔들리는 모습이 자주 드러난다. 공격 전개가 단조롭고 전방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세밀함이 부족해 상대 박스 근처에서 무게를 실어주지 못한다. 그리고 수비 라인이 쉽게 흔들리면서 제공권 대결에서 밀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어 강팀을 상대할 때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까지 겹치면 수비 블록의 간격이 무너지고 상대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원정팀 리버풀 포메이션은 4-2-3-1로 나서며 에키티케가 최전방에서 공간을 침투하며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창출한다. 살라는 우측 터치라인을 따라 클래식한 윙어 형태로 돌파하며 컷인 동작을 통해 날카로운 슈팅과 크로스를 동시에 노린다. 비르츠는 이선에서 창의적인 패스로 공격 전개에 활기를 불어넣고 전방 압박 시에는 적극적으로 볼 탈취에 나선다. 살라의 측면 돌파 후 컷백 패스는 에키티케의 마무리와 직결되며 박스 근처에서 수비를 흔드는 결정적인 무기가 된다.
중원에서도 짧고 빠른 템포 전환을 통해 공격의 속도를 유지하고 있어 상대 압박을 무력화하며 지속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낸다. 결국 리버풀은 주축 자원의 전술적 합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어 객관적 전력 차이를 경기력으로 그대로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벌리는 홈 이점을 안고 나서지만 전력과 전술 모두에서 리버풀을 상대하기에는 벅찬 흐름이다. 살라의 측면 돌파와 에키티케의 마무리가 연결되며 리버풀의 공격은 꾸준히 기회를 만들 것이다. 컬렌을 축으로 함벌리의 전개는 압박 앞에서 쉽게 끊어질 수 있고 후반 체력 저하 시 대량 실점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이번 승부는 리버풀이 안정된 전술과 전방 화력으로 확실한 우위를 가져가며 승리를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홈팀 아탈란타 포메이션은 3-4-3이며 스카마카는 최전방에서 강한 피지컬과 연계 능력으로 팀의 타깃 역할을 수행한다. 그는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뿐 아니라 공을 등지고 받아내며 이선 합류 시간을 벌어주는 움직임이 뛰어나다. 데 케텔라에르는 최근 물오른 경기 감각으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자유롭게 오가며 날카로운 돌파와 슈팅을 보여준다. 그의 탈압박과 볼터치는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핵심 무기다. 파살리치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압박과 전환을 동시에 책임지며 이선 침투를 통해 공격의 완성도를 높인다. 특히 아탈란타는 윙포워드와 윙백 자원들이 동시에 상대 진영 깊숙이 가담해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측면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빠른 템포 전환은 레체 수비 라인을 흔드는 결정적 카드가 될 수 있다. 원정팀 레체 포메이션은 4-3-3이며 카마르다는 전방에서 스피드를 활용한 움직임으로 뒷공간을 노리지만 제공권 싸움에서는 약점을 보인다. 테테 모렌테는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기복이 심하다. 라마다니는 중원에서 활동량이 많아 전방 압박과 커버링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공격 전환 속도는 다소 더디다. 레체의 포백은 공간 커버가 안정적이지 못해 빠른 템포의 압박을 받으면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을 드러낸다. 특히 수비 전환 과정에서 풀백 뒷공간이 쉽게 열려 상대 윙포워드에게 반복적으로 위협을 허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강한 압박과 속도전에서 레체가 밀릴 가능성이 크다. 아탈란타는 데 케텔라에르의 날카로운 돌파, 스카마카의 제공권, 파살리치의 침투까지 더해 공격 루트가 풍부하다. 반면 레체는 포백의 뒷공간 불안과 전환 속도의 한계로 인해 안정적인 수비를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홈에서 공격적인 전술을 가동하는 아탈란타가 경기 흐름을 주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피사 포메이션은 3-4-3이며 마이스터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로 공격의 기점을 만들지만 압박에 고전하는 장면이 많다. 트라모니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패스 전개에 기여하지만 탈압박 능력이 부족해 전환 과정에서 쉽게 끊기는 경우가 잦다. 마리는 측면에서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수비 가담 속도가 느려 후방 공간이 종종 뚫린다. 피사는 3백 구조를 활용해 수비 안정감을 추구하지만 전환 속도가 느려 역습에 취약하다. 특히 수비 라인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면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되지 않아 박스 앞에서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상대가 빠른 역습으로 들어올 경우 피사의 수비는 쉽게 흔들릴 수 있다. 원정팀 우디네세 포메이션은 3-5-2이며 이게르 브라보는 육상 선수급의 스피드로 뒷공간을 파고드는 특급 자원이다. 데이비스는 중원에서 압박과 커버 범위를 책임지며 탈압박 이후 공격 전환 속도를 빠르게 끌어올린다. 칼스트렘은 날카로운 킬 패스와 시야를 바탕으로 역습의 중심을 맡으며 전방 침투를 뒷받침하는 플레이메이커다. 우디네세는 강한 압박으로 볼을 인터셉트한 뒤 곧바로 칼스트렘의 패스와 브라보의 스피드가 결합하는 패턴을 즐겨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 수비 시선을 교란시키며 단 몇 초 만에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을 만들어내는 결정력을 보여준다. 특히 빠른 역습 속도는 피사의 느린 수비 전환을 정면으로 공략할 수 있다. 피사는 공격 의도는 분명하지만 수비 전환이 느려 역습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위험을 맞을 수 있다. 반면 우디네세는 칼스트렘의 패스와 브라보의 침투가 완벽히 맞물리며 경기 내내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전술적 완성도와 결정력에서 우위에 선 우디네세가 승리를 가져갈 전망이다. 홈팀 상파울리 포메이션은 3-4-1-2이며 마티아스 페레이라 라게는 이선에서 패스 전개와 전방 침투 타이밍 조율을 담당한다. 아운톤지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바탕으로 공격 전개의 기점을 만든다. 시나니는 최전방에서 위치 선정과 마무리를 통해 결정력을 보여주며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의 중심축 역할을 한다. 상파울리는 홈에서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을 시도하며 공격적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전술적 색깔이 뚜렷하다. 하지만 최종 수비 라인을 과도하게 끌어올리는 만큼 뒷공간이 넓게 열리고 대 빠른 공격수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결국 이러한 전술 구조는 경기 주도권을 쥐는 동시에 카운터 어택의 위험을 상시 안고 가는 양날의 검이다. 원정팀 아우크스부르크 포메이션은 3-4-3이며 쾌미르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괴한다. 그는 순간적인 침투 타이밍과 득점 감각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핵심 자원이다. 야키치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압박 강도로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고 빠른 전환 시 연결고리가 된다. 페라우어는 좌우 폭을 넓히며 공격 루트 다양화를 도우며 수비에서도 커버 범위가 넓다. 아우크스부르크는 빠른 역습 전개와 기동력 있는 공격수들의 움직임으로 상파울리의 높은 라인을 적극 공략할 수 있다. 특히 쾌미르 중심의 카운터 루트는 상파울리 전술의 약점을 정조준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상파울리는 홈에서 공격적인 압박 전술로 흐름을 잡겠지만 뒷공간 약점이 반복될 수 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쾌미르를 앞세운 빠른 역습으로 상파울리 수비를 공략하며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다. 결국 전술적 구조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아우크스부르크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홈팀 레반테 포메이션은 5-4-1이며 이반 로메로는 전방에서 빠른 움직임으로 침투 타이밍을 노리지만 지원 자원이 적어 고립될 수 있다. 로저 브루게는 이선에서 활동량을 바탕으로 압박과 연결 플레이에 기여하지만 최전방까지 영향력을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파블로 마르티네즈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전환 패스를 시도하지만 압박이 거세질 경우 리듬이 쉽게 끊긴다. 레반테는 파이브백을 활용해 수비 밀도를 높이고 빌드업 시 풀백을 안쪽으로 좁혀 중앙 점유율을 높이는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원정팀 베티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에르난데스는 전방에서 순간적인 침투와 슈팅으로 변화를 주지만 제공권에서 아쉬움이 있다. 로드리고 리켈메는 측면에서 드리블과 컷신으로 변화를 시도하지만 수비 가담이 부족해 뒷공간을 노출시킬 수 있다. 로셀소는 중원에서 플레이메이킹을 담당하며 공격의 방향을 조율하지만 압박이 집중되면 전진 패스가 단조로워진다. 베티스는 빌드업 시 양쪽 풀백이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중원에 힘을 싣는 인버티드 전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레반테와 베티스는 모두 중앙 점유율에 집중하며 템포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이다. 득점 기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전체적인 경기 양상은 루즈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양팀 모두 수비적 균형을 중시하는 만큼 결과적으로 무승부 흐름이 유력하다.